영남은 보수적이야. 역시 경상도는 보수 표밭이야. 이게 맞나요? 수많은 언론이 이런 형태의 지도를 활용하지만 사실 이 지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. 이번 선거 지도는 이렇게 그릴 수도, 아니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. 우리가 늘 봐왔던 지도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. 홍준표가 경상도 다 먹은 거 아니야? 경북과 경남은 홍준표가 완전 이긴 것처럼 보이고, 충청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문재인이 압승한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. 경남 지역의 득표율을 보면 홍준표가 37.2%, 문재인이 36.7%로 불과 0.5%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지도에서는 홍준표가 완전 이긴 것처럼 보이죠. 그리고 문제점 2번. 경상도 지역만 이기면 절반 정도는 먹은 거 아니야?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지도를 찢어서 봤을 때 경상도의 면적은 서울과 경기를 합한 것보다 큽니다. 하지만 실제 유권자 수는 서울 경기가 1864만 명, 경상도가 499만 명, 서울 경기 지역이 3배 이상 훨씬 많죠. 그리고 세 번째, 이 지도의 가장 큰 문제는 2명의 후보만 경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3등부터는 아예 반영이 안 되죠.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과 박근혜의 득표율을 합치면 99%가 넘었습니다. 이 2명만 보여줘도 투표자 대부분의 의견을 보여주는 거죠.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. 2017년 이번 대선에서 1위인 문재인과 2위인 홍준표의 득표율을 합치면 65%밖에 안 됩니다. 나머지 세 후보가 유권자 3명 중 1명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지도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지도를 그려야 정보를 왜곡하지 않을까요? 먼저 득표율 차이를 색깔의 진하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지역에서 1위로 득표를 했더라도 그게 2위와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적은 차이로 1위면 옅은 색으로, 큰 차이로 1위면 짙은 색으로 칠해주는 거죠. 그래서 충청 지역은 문재인과 홍준표가 비등비등했음을 알 수 있고, 경남에서 홍준표가 꼭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인구 비례로 지도를 고쳐서 그리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. 이런 걸 카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지역별 인구에 따라 지도에 왜곡을 준 것입니다. 인구가 많은 곳은 더 크게, 인구가 적은 곳은 실제보다 더 작게 그리는 거죠.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각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따로따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럼 5명 후보가 어디서 얼만큼 득표했는지 알 수 있죠. 그럼 이 모든 단점을 보완한 완벽한 한 장의 지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봤습니다. 인구 비율에 맞게 지도를 수정하고 색의 진한 정도로 득표율을 표시하고 후보의 5색깔을 모두 다 이용하면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. 기대와 달리 굉장히 알아보기 힘듭니다. 보라색은 누가 득표한 건지, 이 지역에선 누가 우세한지 알기 어렵죠. 사실 우리나라 대선은 단 한 장의 완벽한 지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. 어떤 형태든 약점이 있고 모든 걸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.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지도를 봅니다. 1위 중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알고 싶은 사람과 1등부터 5등까지 득표율 전부를 알고 싶은 사람이 보는 지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기 다른 지도의 약점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. 뉴스가 매번 한 가지의 지도를 보여줄 때 어떤 점이 생략되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고 봐야 한다는 거죠.